안녕하세요, 지디아씨입니다. 오늘은 올린다 생각만 하고 만들지도 못했던 엔진 길들이기 관련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비루한 내용과 영상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리라 믿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행전 글로우 엔진 길들이기의 그 본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 초고 RPM을 쓰는 글로우 엔진만의 아주 특별한 특징 중 하나가, 이 엔진은 엔진 헤드에 캠으로 열고 닫히는 밸브가 있지 않습니다. 슬리브라는 게 있는데요. 슬리브가 어떻게 보면 실린더 역할도 하는데, 자, 슬리브 옆면에 밸브 대신에 구멍이 나 있어요. 우리는 이걸 포트라고 말합니다.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압축 압력을 최대한 버텨내야 되고, 폭발 압력도 버텨내줘야 되고, 기미를 유지하면서 왕복 행정을 한단 말이죠. 피스톤이 올라갈 때는 포트를 막고, 내려갈 때는 포트가 열리는, 즉 밸브가 열리는, 사실상 피스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구조의 엔진이에요. 실차 엔진처럼 피스톤 링과 오일 링이 따로 없고 피스톤 지 몸뚱이 하나로 버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수명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실차 대비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율 배반적이게도 기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럼 꽉 끼어야겠죠. 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슬리브와 피스톤 간의 기계적 마찰은 또 최소한으로 없애는 이 최종 작업을 우리는 엔진 길들이기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망만 끼어들 수 있는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 또는 나노 단위의 간극 정도가 되지 싶어요. 일단 버니어 캘리퍼스로는 측정 불가합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최소 측정 단위가 너무 커요. 이 엔진을 보면. 자, 결론적으로 간단한 요약을 해보면, 슬리브와 피스톤 이 두 셀을 깎으면서 이 둘 간의 속궁합이 잘 맞도록 해주는 작업. 자, 오늘 이것을 할 거예요. 자, 작업의 포인트와 과정은 천천히 부드럽게 약하게 부하를 걸어서 시작을 하고, 점점 빠르게 점점 강한 부하를 걸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아이들링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시동 전에 그 새 엔진의 그 과도한 기계적 마찰 구간을 피하는 차원에서 슬리브와 피스톤이 그 꽉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엔진열을 웨이브에서 별도로 가해 줄 거예요. 열로 인한 팽창을 하기 때문이죠. 슬리브가 팽창을 하면 좀 덜 끼거든요. 최근 국산차들은 220V를 킬로와트 단위로 뽑아 쓸 수 있어서 야외에서 편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어서들 전기차 사세요. 히팅건을 사용하려면 킬로와트 단위의 220V를 써야 하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주행 길들이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많이 들으셨죠? 주행 길들이기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점점 높은 RPM으로 올려야 되고, 적당량의 부하를 주려면 부하, 또 내가 별도의 무슨 장비가 없어요. 주행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별도의 무슨 장비라는 게 뭐가 있냐면, 벤치에서 엔진을 올려놓고 강제로 부하를 주고 RPM도 막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런 장치도 있고, 아시카 전용으로 만든 그 롤 다이나모 테스터 같은 그런 제품도 있어요. 또는 그 프로펠러 벤치 길들이기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장비를 사야겠죠. 자, 근데 특별한 충격 없이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고정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길들이기의 품질 면에서는 사실 압도적입니다. 품질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 장비가 없잖아요. 주행을 하면서 길들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차분하게 하시면
장비 없이도 아주 멋지게 잘 낼 수 있어요. 히팅건으로 엔진 오일을 가해서 낮은 RPM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이들링을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아니라 낮은 RPM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엔진 RPM은 대략 몇천 단위에요. 몇천 RPM 단위. 한 낮은 엔진들은 한 2, 3천, 좀 높게 유지가 되는 엔진들은 한 4, 5천 정도 돼요. RPM이. 차의 연료통 기준으로 한 통만 해줘도 되고 한 세 통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좀 더 높은 RPM을 사용할 거예요. 대략 나오는 게 한 만 초반 RPM 정도까지 있을 겁니다. 우리는 RPM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아주 느리게 주행을 할 겁니다. 엔진 온도는 이때부터 90도에서 110도 정도 나와야 돼요. 자, 이유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떤 브랜드의 엔진은 온도가 좀 쉽게 나오고 어떤 엔진은 온도가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온도가 나오지 않는 엔진은 엔진 헤드에 장갑을 씌우면 온도가 좀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오늘 그 코르사텍 엔진 경우는 온도가 나오지 않아서 장갑을 씌워줬습니다. 나중에 좀 더 높은 RPM을 사용할 때는 열이 지금보다는 쉽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땐 밖에서 할 거예요. 자, 이제 온도 유지되었고 계속 굴립니다. 자, 일정한 템포, 당기는 시간이 있어요. 와, 대략 이런 템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차가 갑자기 아까보다 덜 나가고 약간 먹먹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 이 순간 놓치지 말고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그 아까의 그 온도보다 낮아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쇠가 좀 닳아져 가지고 마찰열이 감소했고 엔진 전체 온도가 내려가고 이것 때문에 슬리브는 아까보다 그 낮아진 마찰열만큼 수축이 되어서 차가 아까보다 덜 나가는 그 연쇄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메인 리드를 좀 더 조일 수 있는 마진이 생긴 거예요. 자, 엔진마다 다른데 조금씩 조여줍니다. 자, 이건 알아서 조여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굴려요. 아까처럼. 자, 아까처럼 90에서 100도는 나와야겠죠. 저는 이때부터 100도에서 110도를 보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니들 밸브를 조이고 굴리고 또 계속 굴리고 또 차가 안 나가고 온도를 재보면 또 떨어져 있어. 좀 조이고 굴리고 반복.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왔던 그 엔진의 고음, 그 하이피치 사운드, 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온도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 언젠가 오겠죠. 이때 우리는 대략 길들이기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대략 반나절에서 하루, 연료량 기준으로는 대략 평균 1갤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갤런 전후, 한 4리터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 저희 오늘 작업은 한참 남은 상태에서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에 한 30-40% 정도 달리는 느낌인데 온도가 110도나 찍혀요. 안 됐죠. 많이 남은 거죠.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평소대로 지금 달리지도 않고 메인 니들 세팅이 지금 꽤 풀린 상태인데도 엔진 온도가 110도예요. 메인 니들을 더 조일 수 없는 기계적인 상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